네, 안녕하세요. 키질코리아 대표 김정희입니다. 예,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 구조조정이나 각종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약 한 19년 정도 다니고 2020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 5년째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 직장생활, 취업과 창업을 포함하면 약 한 24년 정도가 됩니다. 저도 숱한 경험이 있고 창업과 직장 생활을, 취업을 생활해봤기 때문에 좀 충고 아닌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 생활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결론을 먼저 좀 내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퇴직 후 삶에 대해서, 또한 창업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 직장 생활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업을 창조하는 거죠. 남이 하지 않는. 하지만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니라 남이 창조해 놓은 그런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서 일정 일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월급을 25일 혹은 30일, 20일 이렇게 따박따박 받는 형태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등 떠밀려서 하거나 혹은 어떤 자신감, 자부심, 자존심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해 한 해 한 해에서 5년을 지내보면서 제일 컸던 스트레스는 당연히, 저도 물론 창업이라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혹은 생각을 못했거나 혹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안정성이라는 게 연령대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저희 또래, 제 40대 후반의 저희 또래나 저희 선배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가 또 여러 가지 사교육을 받고 있는다면 이거만큼 중요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안정성. 왜냐하면 매달 들어가는 사교육비와 카드비,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은행 이자라든지 집을 사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가 뭐 20%, 10%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8에서 90% 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버든을 갖고 있을 텐데, 부담을, 이걸 창업으로 했을 때는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 중압감과 더불어 수익이 안 났을 때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에 대해서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입을 많이 했거나 보증이나 또는 투자를 받았을 때 혹은 자기 자본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내외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제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모든 지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에서의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저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하면 됩니다. 책의 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야 보고 배운 대로 쓰는 게 정답이 있겠지만 20살, 20살이 넘어간 이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책을 보시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오디오북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지 남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인생은 B와 D의 가운데 있는 C라고 합니다. 알파벳 B, 벌스, 탄생과 D, 데스.
예,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죠. 예, C, 초이스. 예,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선택을 늘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까 말까, 이불을 개일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 누구를 만날까 말까, 어떤 얘기를 할까 말까, 모든 게 다 결정입니다. 이 오디오를 들으시는 대부분은 20대 이상이신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늘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속자는 결정장애 증후군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결정 안 하는 것도 결정이기도 하죠. 뭐 운에 맡기는 거고 외부 환경에 맡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창업과 취업과 창업으로 돌아오면 답은 없다, 여러분. 답은 없는데, 그 안정성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극복하고 더 큰 대의를 얻고 싶다. 예. 우리 영어 속담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예. 안전하게 살면 안전하게 리턴이 낮게 돌아오겠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한번 점프업, 서전트 점프업, 퀀텀 점프업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창업의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가시밭, 자갈밭, 오프로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직장을 생활을 많이 했다면, 그거는 뭐 잘 포장된 도로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쪽은 오프로드, 산길, 진흙탕, 늪도 있어요. 예. 늪 어떻게 되죠? 차가 들어가면 못 나오죠. 사람이 몸이 빠지면 못 들어오죠. 살얼음 팔 뭐 등등 해서, 예, 절대 돌다리가 아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당했을 때의 외부의 환경이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매니지하고, 가족부터 해서 친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인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 또 학창 시절 했던 거는 짜여진 틀에서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사고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뭐 배임을 하거나 등등의 여러분의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것들은 결국은 부딪혀 봐야 된다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의 결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그거를 가는 방법들이 걸어가는 방법부터 많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KTX, SRT를 타고 슉 가는 거를 3시간 만에 가는 거를 꿈꿉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일반 버스를 타고 갈 가능성들이 높거나, 혹은 걸어갈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그 부산에 가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방향이 중요한 거고, 북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남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가냐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임기응변,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걸 우리가 사업적으로 피봇이라고 하는데, 방향성, 내가 어떤 거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방법과 수단은 바뀔 수 있다는 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도 대기업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일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런 창의적 사고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고, 온실 속의 화초죠. 저도 그렇게 안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잃지 않고, 대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뭐 저 간선버스도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도 얻어 탈 수 있고, 뭐 남의 차 얻어 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부산까지 가는데 KTX, SRT는 휴게소가 없죠. 근데 버스를 타면 장점이 휴게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걸어간다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시간은 느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대해서만 좀 갖고 계시다면 창업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대신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마 그 타임라인이 있을 겁니다. 뭐 3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건 정말 운이 잘 맞았을 때고, 서울역에 갔을 때 티켓이 남아있을 때고, 그리고 그 티켓 값이 비싸지 않을 때고, 여러 가지 3, 4, 5박자가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부산을 감에 있어서 남의 차를 얻어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원까지 가서 광명까지 가서 다시 차를 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하되, 유연하게 사고를 좀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부산, 대전을 거쳐 대구를 거쳐서 또 남쪽 방향에 어디 포항, 경주를 거쳐서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부산에 가는 게 큰 미션인 거고, 부산이 어차피 어쩌면은 여러분의 마지막 미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간다기보다는 우리 예전에 이어령 교수께서 작은 산을 많이 만들어라 큰 산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부산에 가는 길에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의 성공 체험이 돼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또 배를 타고 또 뭐 일본이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간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미션들을 추가적인 계획들을 또 세울 수 있는 때 좋은 그 경험과 노하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산이 됐던 대전이 됐던 예입니다. 데스티네이션 목표를 정하고 거기는 또 어떻게 갈지는 또 잘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식을 통해서 목적을 잘 이루시는 게 중요하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대부분 한 99%는 힘들 거예요.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 속에 물 한 잔 먹을 때 1%만 행복하고 또 99%는 이런 고통의 연속이에요. 자기 일을 한다는 거는 절대 그 포장 도로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좀 아니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절대 포장 도로가 아니다. 그 TV나 유튜브 보고 성공한 체험들을 자꾸 보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상위 1%에서 5%에서 1% 사이 거고요. 여러분이 속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99%에서 95%에서 99% 사이에 있는 환경일 겁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잘 되면은 내가 운이 좋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뭐 800만 명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폐업률이 높고 한다는 게 커피숍을 왜 망할까 이러는데, 대부분 다 가시밭길, 늪, 살얼음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몇 프로만 실제로 잘 됐거나 혹은 몇 프로는 또 과대하게 포장이 돼서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것. 한편으로 저한테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겪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혹자는 내가 해봤는데 너무 잘 된다. 그 1%입니다. 1%입니다. 그럼 그거 보고 사업에 뛰어드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 그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사고가 나고 전복이 나고 추돌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미 생각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안 났다라고 해서 내가 운전 너무 잘하네, 나는 뭐 완전 최고야,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사업은 일종의 뭐 F1 포뮬라처럼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부딪힐 수도 있고 앞질러 갈 수도 있는 아주 극한의 상황이라고 봐야지, 뭐 시속 50km나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는 운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역시도 애들이 막 튀어나온다거나, 또 뭐 시골길을 갔을 때 할머니들이 갑자기 또 경운기가 나온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길은 절대 저기 하지 않습니다. 또한 뭐 길로 예를 들자면 산이 있는데 그 옆을 이렇게 따라서 갔는데 잘 안 보이겠죠? 산길 옆으로 꺾어놨으니까 그 앞쪽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고라니가 나올 수도 있고 곰이 나올 수도 있고 밤에 가면 귀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고, 오히려
방향성, 내가 어느 쪽의 길을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사고를 하신다면 사업은 분명히 아마 여러분 편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공의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향성,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 사고로 대처를 잘 하는가, 뭐 멘탈, 또 최근에 이제 버텨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영어로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발끈을 묶어라,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제 책상에 써붙여 놓는 하나의 슬로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제가 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 버틴다고 하는 표현들을 뭐 우리 저 유재석 씨, 국민 MC죠. 그리고 뭐 지상렬 씨인가요? 지석진이군요. 버틴다는 얘기를 뭐 이보영 씨도 얘기를 하고, 뭐 우리 김혜자 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뭐 우리 예전에 그 6.25 때 한국 전쟁 때 우리 워커 장군께서 스탠드와 다이, 버티든가 죽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물러서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과 또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을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버틴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덕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고3 때, 또 고2 때, 더울 때, 공부할 때 버텼죠? 의자에 앉아서. 내가 이걸 문제 왜 푸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성실함으로, 우리 한국인의 성실함으로 많이 버텨왔잖아요. 그래서 이 버틴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성공시켜 왔듯이, 버틴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업의 덕목이자, 직업인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뭐라고 떠들고 뭐 이렇게 괴롭히고 했을 때도 여러분이 버틴다. 물론 뭐 무조건 버틴다고 좋은 게 아니죠. 본인이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병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말고, 그건 물론 또 성희롱이나 힘희롱, 또 사내 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관련 우리 부서에 신고를 해서 합당한 처벌과 조치를 받아야겠지만, 기본적인 버틴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화장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2km죠. 7km. 육상, 우사인 볼트가 하는 100이나 200m, 400m 개주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 버틴다는 거는 어디나 다 필요한데, 특히 사업에서는 버틴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은 잠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뭐 정신을 놓거나 병가를 쓰거나 여름휴가를 갔다 와도 회사는 잘 굴러가요. 근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주인이자 오너입니다. 그 오너가 결국 그 회사죠. 뭐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오너가 그 회사를 다 지배하고, 뭐 모든 영업과 모든 그 기술 전략들은 다 오너한테 나오기 때문에 오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오너가 버틴다는 스탠드, 참아낸다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회사가 말 그대로 인공적인 어떤 그 단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을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인데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 그게 50%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물러서면 그 회사가 뒤로 물러서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냥 복제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러선다는 건 회사가 물러선다는 거고, 그럼 회사는 기회를 잃고 회사에 대한 평가, 회사의 방향성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그 버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버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고 있으셔야 되지, 뭐 사업하는데 누가 뭐 한다 그래서 바로 또 폐업하고 이거 하는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이 있나요? 다 실패하지. 그래서 버틴다는 거는 뭐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 소양인데, 특히 사업에서는 중요한데, 이 버티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트스트랩 수익 모델을 만들고, 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많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좀 사람을 좀 많이 좀 잘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잘 되죠. 우리 셀트론의 서정진 회장이 얘기하시는 게, 사업이 잘 되려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게 같은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인간관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또 부차적인 거고, 어쨌든 버텨야 한다. 스스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회사 스스로도 가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버틸 수 있는 그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뭐 짧은 때 한 60개월, 그러니까 5년이죠. 저도 이 조직 생활 끝나고 창업을 하면서 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 방향성이나 버팀,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좀 일반 직업과 다른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리바이벌 반복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저 키줄TV고요. 또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